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궁금하다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유럽에서 코스닥 및 중소형주 장세.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코스닥 및 종목 장세도 이어지지만 두 번째, 외국인 다시 매도세로 지속할 것인가? 세 번째, 레키로나주 유럽에서 현재 진행 단계는?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대응 전략은? 미국 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으로 주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다시 신고가 행진으로 넘어가고 나스닥도 양봉으로서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미국 시장은 본격적인 실적 장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시장도 오늘 좋은 모습, 특히 코스닥 지수가 1.14% 오르면서 1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반면에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 상태로서 안정적인 모습에 그치는 모습이죠. 하지만 코스피도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다면 지수 측면에서도 좋은 모습이 나올 뻔했죠. 아무튼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 시대,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상승 종목이 많은 모습이 양시장 모두 연출이 되면서 코스닥 그리고 또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 움직임들도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소폭이긴 하지만 360억 매수 우위, 거래소 시장에서는 3200억대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면서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오늘 매도한 종목군들은 역시 거래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쪽의 종목군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LG화학을 많이 팔았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 SDI, 그리고 현대모비스, LG디스플레이, 현대차 이런 쪽으로 매도가 좀 많은 모습이 연출이 되고, 매수 한쪽은 코스닥 종목이 상당히 눈에 많이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개별 종목 성격에서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SK텔레콤은 통신주 맥락이죠. LNF, 넷마블, 빅탱 이런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 따라서 지금 외국인들 매수가 거래소 시장은 매도로 바뀌고 있어서 다시 또 시장 전체적으로 불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최근 들어서 보시더라도 코스피 지수와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구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수가 늘어나는 이러한 시점에서 코스피 지수도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난 금요일, 오늘 월요일까지 외국인들이 매도로 또 돌변을 하는 모습이잖아요. 과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것인가? 이에 따라서 코스닥 중심의 개별 중소형 종목 중심의 종목 장세가 나타날 것인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상황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큰 아웃라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실적 장세라는 측면에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외국인들이 업종별로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반도체, 소프트웨어, 은행, 통신, 건설, 화학, 건강관리 이런 쪽을 많이 사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잖아요. 시장 전반적으로 실적 장세로 좀 가는 구도를 보이다가 분위기가 지난 금요일부터 코스닥과 중소형주 중심의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시장의 중간 단계 과정에서의 서로서로 키 맞추기 관점에서 접근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이 마이너스로 약세를 보여주면서 음봉의 모습이 둘 다 나타나는 모습이죠. 하이닉스는 많이 빠졌다가 그나마 좁히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뭐 그대로 밀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고요. 결국 이 두 종목군들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또 주가가 반등을 하는 상황이 나온다면은 시장 구도는 조금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LG화학은 오늘 음봉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고, 현대차도 조금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거래 정지 상태니까요. 대신에 네이버가 추세적으로 모양이 여전히 살아있는 이러한 구도를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도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고, 그나마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유럽에서 지금 어떤 진행 과정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실적 장세의 핵심은 역시 실적,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과거에 비해서 올해 벌써 파란색이죠. 영업이익 부분들이
과거 2018년이 최고로 많은 금액의 영업이익이 있는데 올해 이미 돌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색의 순이익 개념도 이미 돌파를 해나가는 이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해서가 아니죠. 과거에 가장 좋을 때보다 더 많은 실적이 나타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 장세로 갈 수 있는 구도는 마련이 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1차적인 접근이 되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종목군들이 대형주, 중소형주 이러한 구분의 개념보다는 순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순환 구도를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큰 아웃라인에서의 주도주 맥락군들은 소프트웨어, 제약,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도 순환을 한다는 것이죠.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3월 24일부터 바이오주들이 좀 움직일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셀트리온 그룹주는 크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바이오주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순환을 해나가는 과정이고, 제약 바이오 맥락군들도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한 단계 더 크게 좀 올라가면서 또 순환을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 주도주 맥락으로 바뀌는 구도로 연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이에 따라서 이러한 주도주 맥락군들은 큰 흐름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기 사이클적인 측면과 또 이 사태로 인해서 크게 빠졌던 업종들이 이제 정상화되는 업종, 이런 맥락군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으로 접근을 크게 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전략적인 측면을 생각을 하시면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물론 제가 3월 중순부터 또 3월 하순부터 해서 바이오주들이 한번 올라갈 것이다 해서 한번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고, 4월 들어서 제 분위기가 나오면서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금액으로는 셀트리온 40억 정도 매도니까 크게 매도 규모가 많은 것도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고, 공매도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금요일과 오늘 주식 수량 기준으로 파는 이러한 모습이 나왔지만 그렇게 많이 파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창구별로 보더라도 오늘 아침에 CS 쪽에서 한 2,000주 정도 팔고 그 외에는 특별한 창구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따라서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지금 조용하고 잠잠한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크게 안 빠지고 오르지도 않으면서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힘 조절 과정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뭔가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 한번 나타나 준다면은 충분히 상승의 가능성은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헬스케어는 오늘 1.48% 상승을 하면서 다시 13만원대, 여전히 횡보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8억 정도 매수니까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오늘 기관들이 또 많이 사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의 창구의 모습을 보면 특이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CIMB 쪽이죠. 이쪽에서 오늘 22,420주를 매수를 했는데, 매도 한쪽은 모간 스탠리 쪽이잖아요. 역시 아침에 출발하면서 좀 파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CIMB라는 이 증권사 어디냐 이렇게 하면 싱가포르 증권사입니다. 싱가포르의 최대 증권사가 되는데 요 창구에서 들어오는 것은 거의 처음 보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물론 오늘 하루만 봐서는 알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기존에 보지 못했던 외국계 증권사 창구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외국계 자금 쪽에서도 새로운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으로 유추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아무튼 간에 또 싱가포르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는 관련성이 많잖아요. 싱가포르의 테마섹도 옛날에 있었고 그죠, 등등. 어쨌든 간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물론 뭐 기대감이긴 합니다만 싱가포르 쪽에서 새로운 외국계 자금들이 어느 정도는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헬스케어도 아직 거래량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더 이상 크게 내려갈 데는 없다, 이런 측면이고, 제약도 오늘 1.6% 상승세를 보입니다.
제약도 오늘 외국인들 30억 정도 매수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소규모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외국인들 쪽에서 매수가 좀 셀트는 제약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늘 창구적인 측면에서는 JP 모간 쪽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는 모습이죠. 그리고 UBS에서 들어왔다가 또 이쪽 UBS는 팔고 이런 상황들인데 JP 모간 쪽에서 좀 들어오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워낙에 바닥인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이런 측면에서 여전히 바닥을 잘 다지고 있다는 측면이고, 거래량이 너무 없잖아요. 요 거래량 증가가 역시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셀트리온의 1분기 실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것은 하나금융투자의 가장 최근 자료인데요. 1분기에 약 4,57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5,100억까지도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보시면은 5천억 플러스 마이너스다 이런 측면에서 1분기 실적을 예상을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겠고, 또한 만약에 5천억대로 간다면은 지난 4분기보다 더 좋아졌다는 측면이죠. 이런 측면에서도 1분기 실적에서는 문제가 없다. 단 중요한 것은 지금 도대체 레키로나주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최근 신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이사께서 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좀 잊어버렸던 것이, 지난 3월 28일 날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사용 권고 결정이 나타났잖아요. 레키로나주가. 자, 요 결정이 나타나고 나면은 최소한 한 달 이내로 품목 허가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4월 달에 레키로나주에 대한 품목 허가가 유럽에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3월 28일이니까요. 한 달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이런 측면에서 조만간 레키로나주의 품목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나 이 허가가 나오게 된다면은 오히려 수출 계약권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품목 허가가 정식으로 난 뒤에야 레키로나주 수출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측면에서의 이야기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물론 이것은 확정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미 현재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4개국과 현재 물량, 가격 등 세부 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죠.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고 가계약이겠죠. 가계약 상태고 마지막 세부사항 협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정식적인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측면이죠. 첫 번째, 지금 사용 권고에서 유럽에서 이제 품목 허가로 나오는 시점이 다가왔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계약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이미 미국의 릴리라든가 리제네론 등이 지금 유럽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공급 불안정이죠. 공급 불안정입니다. 그래서 공급 능력을 확보해야만 이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공급 물량 측면에서는 셀트리온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측면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죠. 150만 명에서 300만 명분까지 생산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측면이고, 이것은 수요에 따라서 수출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더욱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충분히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자신감이고, 유럽의 각 국가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을 해놓고 약이 안 오면은 이거 뭐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바로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고, 또 유럽 수출 가격에 대해서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요.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4월 중에 유럽에서 레키로나주가 품목 허가가 나온다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의 조정 과정은 좀 힘들고 지루한 이러한 상황이긴 하지만 충분히 우리는 좀 버티자.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핵심적인 부분들은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어쨌든 늘어나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여기서 좀 늘어나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손이 끼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면은 그때부터는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 시점 이후부터는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엿보이는 시점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맞물리는 시간적인 타임 스케줄, 그리고 또
5월달 들어가면 우리가 또 공매도 때문에 급을 내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수출 계약들이 가시화가 되게 된다면 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 세력들도 공매도를 쉽게 과거처럼 할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일단 그것은 우리가 5월 가서 고민을 하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은 유럽에서의 레퀴노나주 부분들이 거의 조만간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주시면서 거래량의 증가를 좀 기다리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